히스트증권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마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된 이슈, 어떤 이슈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은 재미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무섭니? 그러는데 많은 나라들이 좀 떨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좀 뉴욕 시장은 떨고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도 사실 좀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가 좀 이렇게 좀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거기에다가 증시가 이렇게 좀 요동을 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이런 공포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매 FOMC 회의 이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항상 불거지면서 시장의 조정,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 진짜 세계 증시가 완전히 무슨 박살이 날 것처럼 항상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FOMC에 들어가게 되면은 금리 인상 뭐 보면서 하겠다라는 이런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다시 확인하면서 항상 추세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증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만히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금리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달러 강세는 12년 새 뭐 최고치로 가고 있는 상태. 뭐 한번 그림 보시죠. 네. 메이저 10개국 그 환 대비해서 3일간의 달러 상승이 거의 뭐 2%에서 3% 수준.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뭐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유가 하락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또 50불을 깨는 WTI 기준으로 50불을 깨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저는 그래요. 이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항상 크게 오르고 하듯이 환율이라든가 유가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있을 경우에 가장 크게 붕괴되고 가장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재료가 나오게 되면 재료가 소멸되면서 달러 강세가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미리 좀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리 어떤 불안감을 안고 가고 있는 그런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외신 쪽에서는 이번 FOMC 회의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어떤 언급 어떤 쪽으로 좀 보고 있을까요? 일단 블룸버그라든가 뭐 이런 외신에서는 사실 6월에서 9월 사이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사실 지금 강달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표시하는 이제 기사를 내보냈었는데요.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뭐 달러 강세가 더욱더 심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 뭐 달러 강세는 미국 펀더멘탈 지표들 뭐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기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전 산업이 이제 강달러 흐름 속에서 상당히 좀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애널리스트들이 S&P 500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수익이 5% 하락할 것이다. 저번 달에는 사실 4%가 뭐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CNN 머니에서도 강달러의 의미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사실 이런 강달러 분위기는 BOJ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서 추가 양적 완화 얘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 통화 가치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 유로화 뭐 달러랑 거의 지금 1대1 수준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렇죠. 뭐 유로 양적 완화를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대로 좀 달러 강세로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정점을 찍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머징 마켓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고 뭐 선진국 증시의 이런 상승 무드도 어느 정도는 금리 상승에 인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몰릴 자금들이 글쎄요 이머징 마켓의 어떤 이 자금이 풀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면 또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이 금리 인상 결정 전까지 흐름은 좀 어떻게 이런 흐름이 좀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예, 뭐 금리 인상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통화 완화 기조, 전 세계 그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기조에 반대되는 미국의 이제 페드의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제 축소하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장에는 좀 더 이제 활기를 불러 일으켜주고
또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또 미국 기업들은 또 나름 계속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가 이루어지고 미국 시장이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서 또 다른 데는 부스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논리가 약간 좀 엇갈리는 해도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는 올라가는 논리가 그런 논리였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게 되면 금리 인상이 되면 오히려 이머징 마켓 쪽에 자금이 다시 좀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뭐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순 유출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서 뭐 얼마나 크게 더 순 유출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3월 17일 날 있은 FOMC를 변곡점으로 해서 다시 시장은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제가 판이 깨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6월에서 9월에 금리가 인상이 되기 전까지는 선진국 시장들은 계속 약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빨리 못하는 이유는 제가 고용에 대해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실업률이 아니다. 가짜다. 실업률이 낮게 보이겠지만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실물 경제에서도 돈을 풀었지만 돈이 실물 경제에 그렇게 많이 뿌리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본원 통화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달러를 얼마나 찍어내느냐, 본원 탕내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런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M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통되는 화폐, 예금이라든가 은행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까지 포함하는 것을 M2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돈이 수혈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기업들의 실적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속도를 빨리 높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돈을 빌려줘도 돈을 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활동을 하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선진국 증시는 판이 깨지기 전까지 계속 가고 이머징 마켓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데 마지막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신흥국의 통화 지수가 연동되는 모습들,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흥국의 통화 가치도 계속 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신흥국의 펀더멘탈이 별로 강화되지 못한다는 측면. 물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신흥국들이 다시 좀 펀더멘탈을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원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다음 그림 보시면요. 미국의 이런 완화 기조가 계속됐을 경우에도 신흥국의 주가도 계속 이렇게 안 좋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으로 세게 밀고 가는 선진국들의 주가가 좋고 거기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머징 마켓들이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에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갔던 돈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우리도 지금 내성을 굉장히 길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 증시 사실 금리 인상 끝나면 끝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얼마나 빠졌습니까? 얼마나 별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 증시가 만약에 진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폭락이 이뤄지기보다는 좀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이머징들이 다시 부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펀더멘탈 전 세계 경제가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증시가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시점이 제가 이 FOMC 이 회의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지금 다시 조금 생각이 많이 이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17일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고용지표 자체 질적인 개선이 아직까지 뒷받침이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준금리 이후에는 좀 더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겠지만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글로벌 증시의 이런 상승판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같이 점검해 주시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이게 급락보다는 횡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도 좀 아울러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제는 이제 금리 인상 무섭니 그랬는데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이슈 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어제 신제품을 공개했던 애플 이야기네요. 맥북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 열렸습니다. 저희가 애플워치를 어제 점검을 해드렸거든요. 정작 주인공인 애플워치보다 지금 맥북 사이드 메뉴였잖아요. 맥북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애플워치는 좀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팔리게 되면은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맥북에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저도 사실 애플워치보다는 맥북 보면서 좀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외신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을 얘기하는데 뭐 1kg도 안 되는 뭐 그 무게 0.9kg밖에 되지 않고 1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그 해상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웬만한 디스플레이보다는 높은 해상도를 자랑을 하고 13mm 두께밖에 되지 않는다. 그 뭐 USB-C 포트라는 게 새롭게 이렇게 좀 적용이 된 모습들.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같은 경우는 USB-A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더 작고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시사하는 바. 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맥북이 굉장히 좀 팬시하다. 상당히 좀 사고 싶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경량화돼 있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컴팩트해지면서 여성들이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어떻습니까? 이 맥북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이 시장의 파급력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어제 고자 했던 것 중에서 빠트린 부분들을 오늘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긴다는 점, 애플의 과금률이 안드로이드보다 더 높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애플워치가 진짜 많이 팔릴지도 모른다라는 레포트의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맥북은 맥북 에어라든가 맥북 프로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신카테고리인데 이런 것들은 파이 확대 효과가 있다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은 다 저전력형에 그리고 초박형 뭐 이런 트렌드 모든 것들이 여기서 더 작아질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서 더 빨라질 필요가 뭐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양은 끝없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욕심은 끝없이 빠른 것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칩의 미세화 공정이라든가 이런 저전력으로 되는 이런 칩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삼성전자가 떠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파이가 커지고 여기에서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프로덕트들이 좀 지금 시장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높은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요. 지금 애플이 좀 상승하면서 이게 시장의 파이를 키운다면은 삼성까지 이제 같이 동반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칩이나 어떤 메모리 부분, 요런 부분이 또, 삼성이 또 반도체 사업이, 그만큼 더 이제 더 상승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대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